엄마 아빠는 두 분이서 자식 넷을 키웠는데 자식 넷이서 엄마 한 분을 케어하지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 한구석으로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안을 드렸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사실 그런 제안을 처음 받아봐서 네. 좀 새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뭔가 이런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서로 공감도 되고 위로가 되겠다 싶어서 네.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 분들을 봐도 부모님들이 치매를 겪고 계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엄마가 혼자 생활하셨는데 그 과정 동안 엄마가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순간 점점 생활이 힘들어지시면서 혼자 생활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점점 케어해야 되고 돌봐드려야 되고 신경 써야 되면서 내가 엄마를 약간 키우는 느낌이 들고 이제 엄마가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엄마를 육아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 과정들을 좀 기록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육아 얘기를 쓰게 됐습니다. 치매라는 그 질병이 초기에 조금 발견하기 어려운 질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족분들께서 캐치를 하셨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가 혼자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엄마가 조금씩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랑 이모가 어딜 갔다 오셨는데 저한테 너도 같이 갔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엄마가 조금씩 기억력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도 치매를 앓으셨는데 외할머니 같은 경우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생활하시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지셔서 요양시설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병원에서는 우울증의 증상일 수도 있으니 조금 지켜보자 라고 말씀하시고 약을 처방해 주시긴 했는데 엄마가 또 혼자 계시니까 약을 잘 안 챙겨 드시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도 받고 꾸준히 챙겨드리긴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태가 악화되고 결국 치매 진단을 받게 됐어요.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시설 등급을 받으신 건데 네. 그 등급은 한 번에 받으셨나요? 저희 엄마가 치매 외에는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네.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거동도 괜찮으시고 활동적이시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심사하러 오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건강해 보셨나 봐요. 그래서 등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보호사를 알아볼 때도 그 지원받을 수 있는 등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사비로 온전히 될 생각을 하고 알아봤던 건데요. 그 다음 시설에 들어가겠다는 판단이 드니까 다시 재심사를 신청하게 됐어요. 재심사를 오셨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인지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그 사이에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더 심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심사 후에 시설 등급을 받으시고 시설로 들어가게 되셨어요. 어머니의 현재 상태는 좀 어떠신 편인가요? 작년 즈음부터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지셔서 거의 생활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집안 관리도 안 되고 엄마가 이제 식사 관리도 안 돼서 살도 많이 빠지시고 엄마가 자꾸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혹은 어느 순간 옷에 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는데 이거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기억 못 하시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엄마는 사실 굉장히 좀 깔끔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결벽증이라는 단어를 처음 그 의미를 알았을 때 우리 엄마가 이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깔끔하시고 또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굉장히 음식도 잘하시고 뭔가 만드는 것도 잘하시고 이러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혼자 생활하시는데 관리가 안 되시니까 집안도 지저분해지고 얼룩 있는 옷을 입고 다니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이야기해서 더 이상 혼자 두면은 이거는 엄마의 독립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방임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됐고 그래서 이제 논의 끝에 시설로 모시게 됐습니다. 아이 육아와 어머니 육아는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엄마가 치매 진단 받으시고 엄마를 케어하면서 정말 육아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사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도 한번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어서 그럴 때도 엄마랑 정말 똑같네 생각이 들었고 근데 차이점은 정말 죄송스럽게도 내가 아이한테 하는 것만큼 엄마한테 못해준다는 생각이 들 때 조금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아이를 끌어안고 케어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편찮으시니까
자식 넷이 있지만 그 자식 넷 중에 결국 어느 누구도 엄마를 모실 수는 없고 시설에 모시는 게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으로 엄마 아빠는 두 분이서 자식 넷을 키웠는데 자식 넷이서 엄마 한 분을 케어하지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 한구석으로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치매 부모님을 케어하시고 계신 보호자들이 작가님과 같은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마음이 사실 편치 않으시지만 모셔야 하는 상황, 그리고 누구 하나는 꺼내야 하는 얘기, 시설에 대한 얘기. 네. 작가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가족분들끼리 시설에 어머니를 보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셨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모시는 게 쉬운 결정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도 시도해 봤던 거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시도해 봤던 건데 그게 다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혼자 생활을 하시는데 식사하시는 것도 못 챙겨 드시니까 점점 살이 빠지고 엄마가 빨간불 파란불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꾸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려고 하셔서 사고 날 뻔한 적도 있고 그래서 엄마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일단 들었고 그런데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거주 환경을 바꾸는 게 좋지 않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자식들 집에 모셔왔을 때도 엄마한테 좋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낯선 곳에서 엄마를 잃어버리면 더 큰일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들이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엄마를 하루 종일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엄마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엄마를 봐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끝에 시설 입소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전기 진료 때문에 이제 모시고 남동생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에 진료를 보기로 했거든요. 잠들었는데 새벽에 눈을 떴더니 엄마가 없는 거예요. 새벽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좀 이른 시간, 아침 6시 정도였는데 화장실에 계시나? 혹은 거실에 계시나? 봤는데 없는 거예요. 엄마 신발도 없어졌고. 근데 문제는 비가 부슬부슬 부는 오늘 아침이었는데 엄마가 외투도 곱게 개켜져서 그 자리에 있고 핸드폰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도 안 되고 남동생이랑 같이 사방을 다니면서 단지 안에 뒤지고 이랬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이제 신고하고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돌려보고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나중에는 내가 괜히 엄마가 병원 가기 싫다고 한 거를 우겨서 모시고 왔나 이 생각도 들고 후회도 되니까 정말 울면서 엄마 이러면서 막 찾아다녔거든요. 다행히 경찰분이 찾았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아파트 단지 근처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디 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침에 눈 떠보니 우리 집이 아니어서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치매 노인들은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요양시설 앞에 가짜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노인분들이 집에 가려고 할 때 자꾸 이제 거기서 기다리다가 내가 왜 여기 있지?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시설에 계신 분들이 또 안전하게 모셔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했는데 엄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의 증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그러면 조금 배회하시는 치매 증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신 편인가요? 네, 사실 저희 엄마가 워낙 활동적이신 분이고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는 엄마가 아침 운동 다니시고 오후에 또 게이트볼 하시고 저녁에 또 운동을 가시면 그냥 운동을 많이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지 배회 증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약간 배회 증상이랑 겹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실종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는 저희 연락처를 적어서 목걸이 만들어가지고 드렸는데 또 이게 엄마가 답답하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한번 가는 것도 수월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치매 노인분들이 자꾸 회귀 본능이 있거나 이렇게 증상들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 자꾸 집에 가자고 보채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병원 진료를 가더라도 엄마가 집에 가자고 할 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기다리셨는데 나중에 증상이 심해질 때는 거의 1분 간격으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집에 가야 된다고 계속 보채셔서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바깥 활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실종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거처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케어를 하셨나요? 엄마가 조금 생활이 힘드시겠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바로 시설에 모시는 건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먼저 주간보호센터를 가시면 그래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또 점심 한 끼라도 잘 챙겨 드실 수 있으니까 주간보호센터를 보내보자 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를 하루밖에 가지 못했어요. 아. 이게 사실 어린이집도 저희가 처음에 가면 적응 기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첫날에 저희 언니가 엄마를 모시고 주간보호센터를 갔거든요. 그럼 적응하는 몇 시간 동안에 언니가 이제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저희 엄마가 좀 젊으신 편이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 거기 프로그램들도 약간 정적인 활동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약간 재미도 없고 지루한데 또래분들도 없으니까 10분도 안 돼서 자꾸 전화를 해서 데리러 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간보호센터 직원분들도 이 상태로는 좀 참여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여기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양보호사분을 알아봤어요. 근데 요양보호사분이 와도 엄마가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자꾸 집에 가라고 하시고 나중에 문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왔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안 되겠다는 판단이 되니까 그럼 시설에 모셔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혼자 계시기 때문에 걱정되셔가지고 CCTV를 설치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셨나요? 일단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좀 불안해서 CCTV를 달았는데 CCTV를 다니까 엄마가 생활하는 게 보여서 조금 안심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텅 빈 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방문을 열어본다던가 아니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던가 이런 게 보이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았고 계속 보고 있어도 식사할 때 잘 안 챙겨 드시는 게 보이니까 저희가 이제 전화를 해서 잘 챙겨 드세요. 혹은 저희가 보내드렸던 영양 보충 음료 이런 거 챙겨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대답만 하고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보고 있으면 좀 안심은 되지만 엄마의 행동 거지를 보면 혼자 뒀다가는 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간보호를 거쳤다가 시설로 모시게 되셨어요. 시설을 결정을 하실 때 선정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중요하게 보셨나요? 처음에 시설 입소를 결정할 때는 엄마의 배회 증상을 고려해서 좀 공간적인 부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여기가 좋은 환경에 있는 곳인지 혹은 엄마가 조금 다닐 수 있도록 공간은 넓은지 정원이 있는지를 봤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공간에서 엄마가 잘 케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두 번째 시설로 갔던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시설은 생각보다 규모가 크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두 번째 시설을 볼 때는 거기서는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 대비 직원분들도 많았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책임감 있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설에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실 때도 어머니가 이런 증상이 있으니 약간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씀해 주시고 그냥 상황이 이렇다 알고 계셔라 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문적인 분이 도와주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든든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엄마가 시설에 들어가셨을 때는 코로나가 심했을 때라서 들어가셔서 3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됐어요. 배회 증상이 있으시니까 그걸 너무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계속 전화하셔가지고 좀 데리러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혹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잘 계시나? 혼자 낯선 곳에 계시는데 좀 무섭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할 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고 조금 적응하니까 가끔 전화하면서 엄마 어디세요? 그러면 집은 아닌데 집 근처에서 뭐 어른들하고 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즘에도 통화하면은 그냥 어른들이랑 이야기하고 놀고 있어 하시면서 잘 적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설 들어가시기 전에는 드시는 건 잘 드시나? 혹은 여름에 너무 덥게 혹은 겨울에 춥게 계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웠는데 모두 시설에 계시는 동안에는 드시는 거 잘 드시고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그런 측면이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치매 어르신들은 이제 배회 말고도 반복되는 증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좀 유독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셨던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문단속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문단속이요? 네, 그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치매 노인들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증상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웠는데 어머니 집에 있는 에어컨이 고장이 났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계속 창문을 다 닫고 계시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열사병 걸리시겠다 싶어서 제가 급하게 엄마 집에 갔는데 제가 창문을 열면 엄마가 닫고 창문 열면 엄마가 닫고 정말 하루 종일 이렇게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또 엄마가 그때쯤에는 본인이 뭔가 꽂히는 게 있으면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집에 내려가서 빨래를 쌓아뒀길래 제가 그 빨래를 한 다음에 그걸 널어놨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게 안 말랐는데 자꾸 와서 그걸 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이거 아직 안 말랐어요. 제가 다시 널어놓을 테니까 이따가 다 마르면 그때 개줘요 하고 다시 널어놓으면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또 와서 그걸 개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치매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은 치매 어르신들한테 자꾸 집안일을 많이 시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거리를 주고 머리를 쓰게 하고 손발을 쓰게 하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가 육아를 할 때도 좀 엄마가 여유롭고 이래야 애한테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처음에는 엄마한테 엄마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집안일이 쌓여있는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정말 서너 번씩 계속 빨래를 널고 다시 개고 하다 보니 너무 나중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정말 순간적으로 저도 욱해서 엄마 그만 좀 해! 라면서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조금 마음에 남아서 이게 정말 보호자들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엄마를 케어하려고 해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호자조차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가 처한 이제 그 상황을 배제하고 이제 부모님의 상황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입소했던 시설에서는 간호부장님이 계셨는데 그 간호부장님께서 엄마의 증상에 대해서 물론 설명해 주려는 의도시긴 하셨겠지만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증상이 심각하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뜻이겠지만 저로서는 아픈 사람인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니면 혹시 나가라는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연락을 주셔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엄마가 약간 자꾸 소변 실수를 하고 그게 또 케어가 안 되니까 기저귀를 채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가 가끔 자다 깨서 아침에 왜 남의 집에 있어? 이러면서 같이 주무시던 분을 때린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서 좀 안정제의 용량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저귀를 채우는 것과 안정제의 용량을 늘리는 것 이런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가서 한 2달 정도 적응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그게 저희는 탐탁하진 않지만 저희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동의를 하고 요양병원에 모시게 된 거죠. 근데 요양병원에서는 거동을 잘 하시는데 왜 굳이 기저귀를 채워야 되냐라고 말씀하시고 어머니 지금 상태로도 별로 공격성이 많지 않고 잘 지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양병원 이야기를 들어보니 첫 번째 시설이랑 저희 엄마가 좀 안 맞나 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럼 새로운 곳을 알아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시설을 옮기게 됐습니다. 부모님과 저희가 이제 함께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데 작가님처럼 어머님께서 이제 치매에 걸리시고 시설에 가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다 보면 이제 이별이 멀지 않았구나 조금 느끼실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래도 어떤 이별이 좀 좋은 이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몇 달 전에 이제 엄마가 다시 이 집에 돌아와서 생활하시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집을 정리를 했어요. 엄마가 오래 살았던 집인데 엄마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 속상했는데 집을 정리하다가 엄마 일기장을 발견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희가 조금 엄마의 기억력을 조금 염려하던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일기를 쓰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이제 간단하게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적으신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엄마의 일기장을 보니까 자식들하고 여행 가서 너무 좋았다, 행복하다, 자식들 정말 고맙다 이런 글도 적혀 있고 또 자식들이 왔다가 오늘 갔다, 허전하다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글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엄마 흔적이 남으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별을 하게 되면 저 평소에 그러니까 엄마한테 고마웠던 거 혹은 속상했던 거라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나중에 헤어질 때 아쉬운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름다운 이별은 그래도 아쉬움이 남지 않는 평소에 자기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조금씩 손주들을 헷갈려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기억부터 잃어버린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다행히 아직까지 저희들은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언제까지 저희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은 최대한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해서 이별을 받고 싶어요. 네.
오늘 출연하셔서 정말 현실적인 얘기가 공감 많이 되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보도랜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치매 어르신을 케어하고 계신 보호자님들 오늘 저희 영상 보시고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